네, 11월 27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하루 만에 또다시 오후장에 탄력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 다소 위축되는 모습들이 확인됐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오전장 10시 부근에서 4,000선에 대한 회복이 있었습니다. 4,023포인트를 터치해냈지만 이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오늘 4,000선을 다시금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던 코스피입니다. 전일장에서는 이 구글의 TPU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엔비디아 진영이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 그래도 IT 초톱이 빨간불 켜주면서 코스피를 견인해줬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피는 오늘 3,98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은 조금 더 오전장에 출렁임이 있었고요. 그래도 884포인트 일중 고점을 터치해냈습니다. 오후장에 좀 더 상승 탄력이 빠르게 둔화된 모습이었고요. 오늘 880선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그래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지지해줬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순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요. 현물시장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요. 외국인들 오늘 순매수를 이어갔습니다. 1,5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역시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상승의 이 주체는 기관이었습니다. 4천억 원 이상 순매수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담아내면서 원픽은 SK하이닉스였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은 오늘 6천억 원 이상 물량 덜어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좀 엇갈린 수급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외국인은 800억 원 이상 팔아냈고요. 기관은 400억 원 이상 순매도 포지션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좀 소화해내는 모습이었고요. 1,500억 원 이상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 부각됐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요. 로봇 관련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이 로봇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관련해서 삼성과 LG 소식들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3분기까지 추정치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부터 로봇 약 69억 원을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4억 원가량을 매입을 했는데 올해 3분기까지만 추정을 했을 때도 69억 원이기 때문에 5배가 올해는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로봇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 양팔 로봇, 그리고 자율 이동 로봇 등을 좀 매입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삼성의 이 인공지능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이 같이 접목이 돼서 지금 피지컬 AI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도 체크를 해보시면요. 앞서 LG전자 로보티즈의 지분 7.5%가량을 확보를 했었죠. 이 로보티즈의 지분은 이미 오래전에 확보를 했었는데 최근에 부품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2,400만 원 정도인데 그래도 이제 물꼬가 좀 트였다라는 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LG전자의 경우에는 이 가정용 로봇과 관련해서 이 비전을 가사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로부터 구매한 액추에이터의 경우에는 가정용 로봇에 도입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대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로봇, 앞으로의 전망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슈업 시간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종가 어떻게 형성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로봇주 가운데 사면의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와의 이 계약 수주 기대감이 좀 붙다 보니까 오늘 강한 흐름을 좀 가져갔고요. 하이젠 R&M의 경우에는 12%대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SPG도 11% 강한 흐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BB테크와 이렌시스도 오늘 3%에서 4%가량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부품단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 부품단을 좀 지켜봐야 될지 아니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종목들을 체크해봐야 될지 이어지는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는 두 번째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남북 경협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죠. 지난 24일이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먼저 걸었다라고 전해졌고요. 이 통화를 마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가졌던 성공적인 회담의 후속 조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펜타닐, 또 반도체, 대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갔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베이징으로 좀 초청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한 답방으로 시 주석을 내년 말쯤에 초대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내년 4월 그리고 내년에 국제 정세의 좀 변곡점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정상 간의 이 첨예한 갈등 사항들이 이 한 4월을 기점으로 해서 테이블 위에 올라갈 거고 두 정상이 새 판짜기에 나설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무역 갈등도 내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할 시기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갈등 완화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은 바로 농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물가 안정도 이 중간 선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소고기 수출이라던가 대두 수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좀 완화된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또 이를 통해서 시장이 하나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에이펙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여지를 열어놨었는데 결국에는 불발이 됐죠.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을 통해서 10월 이전에 이 북한과 미국의 실무잡단에서 협의가 좀 이뤄졌었다라는 소식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물론 회동은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물밑 작업이 좀 있었다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좀 열어놨다, 가능성은 좀 확인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듯 하고요. 오늘 남북 경협주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좋은 사람들은 7%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코데즈 컴바인도 3.5%대 강세 확인됩니다. 아난티가 1.5%대 오름세 보여줬고요. JST나 강보합권. 반면에 인디에프는 약세,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옥석 가리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짚어보도록 하시고요. 저희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11월 27일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같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오후장 들어서 또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살펴보셨을까요? 네, 미국 시장은 나름대로 요즘 제일 잘 나갑니다.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나서 좀 흥청망청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또 바이오주 쪽에서도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존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조방원이 좀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누리호 그러니까 네 번째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했는데 관련해서 우주 탐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차익 시장 매물이 나오면서 아침 개장 초부터 좀 분위기가 좀 썰렁했습니다. 그래도 로봇주들이 오랜만에 강하게 반등세를 나와주면서 로봇주가 역시나 내년까지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뭐 먼저 가격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이 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매수가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는 급등을 하고 하루는 급락을 하고 이런 장세가 계속 펼쳐지면 그래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투자자들이 길게 보는 안목에서 시장을 접근하지 못하고 너무 단타만 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스러운 그런 실황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퐁당퐁당 이어지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좀 많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 어떤 기회들 체크해 볼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피지컬 AI 시장 2025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31%로 2034년 6조 달러대 전망. 네, 첫 번째 이슈는 로봇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로봇주들 최근에 계속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진 만큼 로봇주들 좀 지금 자리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는 좀 걱정입니다. 오늘도 보면 금리 또 동결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 4월 달까지 이창용 하는 총재가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금리를 한 번이라도 뭐 내릴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덕분에 우리는 미국을 우리의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소비가 계속 살아있는 한 뭐 새로운 기회는 있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 시장, 이게 이제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이 AI를 갖고 과연 돈이 되는 사업을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로봇을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돌이켜보면 80년대, 20세기 때, 20세기 80년대 생각해 보시면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각 가정마다 차 한 대씩을 사기 시작하면서 이제 마이카 시대가 왔죠. 근데 21세기에는 이제 마이 로봇 시대가 올 겁니다. 각 가정마다 로봇 한 대,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인간과 같은 휴머노이드를 사용하면서 인간의 도구를 모두 사용할 줄 아는 로봇. 이 로봇이 여러분들을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러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가 온전히 인간을 위해서 어떠한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로봇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러한 시대가 조만간 올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로봇주들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시장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CS2026에서도 이제 로봇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좀 어떤 걸까요? 네, 올해 연초에 젠스랑 CEO가 자신이 이제 그때 멋있게 나왔죠. 자신의 AI 가속기를 들고 나와서 등 뒤로 그 병풍 세우듯이 휴머노id 로봇들을 쫙 세워놓고 자신의 AI 가속기가 저 로봇의 몸에 들어가면 피지컬 AI가 돼서 로봇들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피지컬 AI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것이죠. 그렇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6년 이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이 피지컬 AI가 1년 사이에 얼마나 발전된 기술을 갖고 사업화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 그 비전을 이번에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회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업체들도 관심권에 보셔야 되는 것이죠. 지금
로봇을 내 포트에 담지 않으시면 내년도 수익률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IPO 관련해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벌써 5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매각을 할 때 자신들의 지금 20%의 지분을 자신들이 아직도 남겨뒀습니다. 그 20%에 대해서 풋옵션이 달려있는데요. 5년 이내에 IPO를 하든 M&A를 하든 자신들이 20%의 지분을 태그얼롱에서 같이 팔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지 못하면 이 사가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내 지분 20%를 책임져야 된다는 풀옵션을 달아놨습니다. 그 풀옵션을 행사할 때가 도래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할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올해 각종 이런 양상, 그러니까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태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종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각종 그 핵심 부품들을 구매한다든가 이런 계약들을 많이 맺었고요. 거기서 이제 삼성 SDI하고 현대차가 이 로봇 배터리를 계약을 맺은 거 이게 대표적인 사건이었죠.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실제로 상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상장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먼저 상장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을 태우고 이러한 뉴스들이 내년 상반기에 도배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올해 초 이 CS2025에서도 로봇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미리 좀 로봇주들 지금 자리에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주목해봐야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SBB테크와 이렌시스 확인됩니다. 네, 로봇주 가운데 SBB테크, 이렌시스를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부품단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단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장 잘 만드는 거 국내 업체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하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번에 50만 원 찍고 나서 지금 30만 원대 한 중반 후반까지 이제 주가 많이 밀려 내려왔었죠. 그랬다가 이제 반등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바로 부품이었습니다. 부품은 양산을 할 때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핵심적인 부품은 로봇 액추에이터 같이 아주 그 로봇을 위해서 특정하게 만들어진 부품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러한 부품들을 만들어낸 회사들을 지금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M&A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도 양산을 태우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대기업들이 이런 핵심적인 부품 업체들을 내재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아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해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값이 장난하게 오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이런 종목들을 편입하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SBB테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 국내 그 볼 베어링을 국산화한 업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로봇 감속기를 처음으로 국산화한 업체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 같은 경우 매출이 아직 50억 정도밖에 머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적은 적자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매년 이 적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50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단기 순손실도 그만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을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이걸 회사를 매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SBTech를 좀 보셔야 되고 이렌시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렌시스는 이렌텍이라고 삼성전자의 그 1차 벤더 업체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 업체도 이제 부품 업체인데 이 업체는 주로 이제 그 비대용 부품이나 아니면 디지털 도어록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주로 만들어 왔지만 이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감속기도 여기서 만들어서 납품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렌시스는 항상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뛰어든다 할 때 항상 이름이 거론되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렌시스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로봇에 들어가는 이 감속기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대기업이 투자하는 만큼 이 부품 기업들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BB테크, 이렌시스,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물론 SBB테크죠. 이 SBB테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보핏이라고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감속기를 하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행 시스 하나에만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대기업은 3개 업체 정도를 선택을 해서 부품을 납품받습니다. 거기에 SBB테크도 감속기를 납품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SBB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 감속기를 만들어낸 국산화한 업체입니다. 그만큼 기술력이 있는 업체고 그 가장 먼저 양산을 위한 양산 라인을 깔고 있는 업체죠. 그렇기 때문에 이 SBB테크는 여러 군데서 이 이름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양산을 태운다면 먼저 거기에 로봇 감속기를 납품할 가능성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BB테크를 좀 장기적으로 잘 보셔야 되고 오늘 삼엽이라는 업체가 뭐 상장 상한가를 치른 거 보셨을 텐데 이 부품 업체들이 지금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만들어내고 있는 실적보다 이 M&A에 의한 몸값들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들이 이 로봇 시장이 피지컬 AI가 너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M&A가 가장 빠른 선택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부품 업체들은 이 대기업들, 그 대기업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뛰어들려는 이런 업체들이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 본질 가치보다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M&A 몸값으로 대우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오늘 로봇 관련해서 애프터픽은 SBB테크 꼽아주셨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열어보겠습니다. 남북관계 숨통트겠다. 대통령의 바늘구멍 발언. 네, 오늘 두 번째 이슈는 남북 경협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좀 바라볼 종목인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도 접근 가능할 건지 궁금한데요. 그 질문을 받으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좀 후배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했었는데 그때 뭐 대한항공이 통합항공사가 되면 이게 굉장히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그 항공사가 되기 때문에 본질 가치가 좋아질 거다라고 했더니 대번에 샀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보고 팔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회사 남북경협주는 앞으로 이 이전 정부와 현 정부 간에 가장 크게 대비되는 정책입니다. 이전 정부는 3년 동안 전혀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전쟁이 날 뻔했다는 말도 할 정도로 진짜 대화를 안 했습니다. 모든 휴먼트든 어떤 통신망이든 다 끊어졌고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군 통신망 하나만 남아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하고의 이런 대화를 어떻게든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여러 루트를 뚫고 있는데요. 요번에 군이 처음으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이 남북한 군사 분계선의 기준선 설정에 대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북한이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대화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한다면 남북 정부 간에 곧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군을 통해서 이러한 제안을 한 것은 그나마도 통신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의 의사를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루트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 알려지면서 진짜로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남북 경협 중에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장도 그렇고 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잘만 끌어내면 북한도 여기에 응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길게 보시면서 이 남북 경협주들은 대부분 다 개성공단의 공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금강산의 사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거기에 투자한 돈들은 뭐 말 그대로 이제 그 대부분 다 이 소멸한 걸로 이제 취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회계적으로 손해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사업이 시작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 뭐 소멸한 걸로 이제 소비된 걸로 이제 치부했던 이 자금들이 다시 또 회계에 반영이 되면서 나름대로 좀 좋은 회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 개성공단이 가동될 때 여기에 참여하고 있던 중소기업도 대부분 실적들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남북경협주들을 좀 봐주실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남북 경협주들 정책적인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전망 주셨고요.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것들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난티와 인디에프 확인됩니다.
네, 아난티와 인디에프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 같이 짚어보시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난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호텔하고 리조트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강산에도 그 관광 리조트를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투자한 돈만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 600억이 이제 그 개장한 지 한 달 만에 그 금강산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매몰 비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2022년인가요? 2021년인가 그때 이제 매몰 비용 처리하면서 회계적으로 큰 손실을 받고 지금도 그 후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난티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마다 리조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골프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실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 금강산이 다시 재개방이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정경 분리에 대한 확실한 그 약속만 남북한 정부들이 해준다면 다시 진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금강산 관광을 처음 할 때 그 관광 리조트를 만들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LPG 게임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그 전 세계에 그 화면이 이제 나가면서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각인이 됐죠. 그러면서 그때 꽤 많은 인원들이 한 달 새에도 금강산 관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난티 같은 경우는 금강산 리조트를 재개장할 의혹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도 이 원산에 있는 갈마지구랑 연결해서 이쪽을 개발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자신들이 달러벌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보다는 먼저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안가요?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모기업이 중견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견그룹의 계열사로 의류회사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꼼파니아든 뭐 여러분 들으면 아실 만한 브랜드, 오래된 브랜드들이죠. 그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의류회사고요. 그리고 이게 개성공단의 가장 큰 의류공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다는 건 그 말대로 가장 많은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지금 남북 간에 이제 개성공단이 막혀 있을 때 그때 길러낸 이 숭늉공들, 그 숭늉공들이 대거 이제 그 신의주 건너편에 단동인가요? 거기 중국에 파견이 나가서 중국에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그런 일꾼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 참 아쉬운 거죠. 우리가 길러낸 그 숭늉공들을 중국 공장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우리 기업들에게는 경쟁자가 되는 쪽에서 이제 상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애석하죠. 그런데 북한도 인디에프 같이 이제 북한 내에서 고용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꼬를 트면 이 대화는 이미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도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이 대화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을 지금 어느 정도 편입을 해 두시면 좀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두 종목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역시 아난티죠. 아난티는 지금 당장도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 관광객 우리 나라를 많이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방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여름 휴가 때 이럴 때 가족끼리 여행 가려고 뭐 설악산이든 아니면 부산이든 뭐 제주도든 알아보시면 아난티의 리조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만큼 이 아난티 여수도 그렇고 굉장히 이쪽 반값도 비싸서 수익이 지금 당장은 전체적으로 적자지만 이게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죠.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내년에는 한 2%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난티 같은 경우는 국내 사업만으로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다가 금강산 관광까지 재개된다면 말 그대로 날개를 단 꼴이 되는 것이죠. 네, 아난티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실적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보시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는 시장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어떤 길잡이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되고요. 나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시장 흐름 체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버블론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며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포지션이 반대 행보를 보여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준 올해 1월 2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8조 5,380억 원 규모였는데 같은 기간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9조 8,660억 원 규모를 순매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SK하이닉스를 1조 6,861억 원 순매수했고 삼성전자를 10조 원 넘게 순매도했는데 이번 변화에 따라 양사의 외국인 지분율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 9월 56%를 넘겼지만 현재 53%대 중반에 머물고 있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올해 상반기 49%대로 떨어졌다 최근 52%를 넘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의 주가에 부담을 느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고 반면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다는 인식을 받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업비트에서 약 540억 원 규모의 해킹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네이버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네이버가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품게 되는 편입 공식화 하루 만에 해킹 소식이 들려오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두나무는 오늘 새벽 약 540억 원 상당의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일부가 내부에서 지정하지 않은 지갑 주소로 전송된 정황을 확인했다며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면적인 점검 절차를 진행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또한 비정상적인 출금으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유출 규모는 확인 즉시 파악했으며 회원 자산에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비트의 대규모 자산 유출 사건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19년 11월 이후 6년 만에 해킹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합병 재료 소멸로 인해 개장부터 하락 출발했으며 이번 소식으로 낙폭이 커지면서 4.5% 하락한 25만 1,5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캐릭터 테마주가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가 돌아오면서 계절적 기대감에 주가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 둘째 날부터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SAMG 엔터테인먼트도 이달 들어 주가가 크게 하락하며 비수기를 맞아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캐릭터 테마주가 연말을 맞아 반등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BNK 투자증권은 SAMG 엔터에 대해 티니핑 시즌6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이 시작됐고 메탈 카드봇, 영화 사랑의 하츄핑 등 주요 작품들의 후속작 출시가 예상된다며 매출 성장과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지속된다면 수익성이 추가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더 핑크퐁 컴퍼니가 2022년 이후 MD 사업과 라이선스 사업 조정 및 개편 등으로 인해 표면적인 매출은 다소 부진한 것처럼 보이나 콘텐츠 사업 매출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매출 성장과 더불어 영업이익률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번 소식에 더 핑크퐁 컴퍼니의 주가는 23% 넘게 올랐고 SAMG 엔터도 주가가 2.5%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경제 멘토링 프로그램 더 경제 콘서트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습니다. 경제 콘서트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금융 이해도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 200여 명이 자리를 가득 메운 채 시작됐습니다. 첫 강연은 서용석 카이스트 교수가 불확실한 시대 미래를 준비하는 생각의 힘이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어 신수정 작가가 커리어 성장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세 번째 강연은 김동엽 미래에셋 상무가 나의 첫 투자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행사의 마지막은 가수 이혜준이 청춘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은요. 오늘 IT 투토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은 SK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했습니다. 4%가량 상승하면서 현재 고간 54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됩니다. 0.57%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알테오젠 오늘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0.58%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1%가량 1.9%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5%대 급등 확인되고 있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3% 넘게 빠지면서 현재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또 금세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딱 뭘 할까 하는 게 이 연말에 4분기 때 특히 이제 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보완주를 다시 한번 이 타이밍에 한번 해야겠다. 왜? 지난 한 달 동안 보완주들이 여러분 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물론 가격 조정 받았지만 이 보완주들은 말 그대로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튀어오를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한꺼번에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완주 이건 진짜 AI 시대에 핵심적으로 돈을 버는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게 우리가 막연히 얘기를 하는데 AI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데이터들의 이런 유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굉장히 많은 양이 다량으로 처리되는 시대가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5G 안에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 그대로 바퀴 한번 돌아갈 때마다 그 자동차와 그 주변의 환경을 이 자동차가 카메라로 받아들여서 이거를 관제하는 관제센터에게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느 만큼 이동을 했다는 걸 알려주고 주변에 있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5G 통신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6G 통신 관련된 이 통신 장비주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SOC가 쫙 깔리게 되면 그 위에서 제대로 돈을 버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보안주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보안주들 우리 상장된 게 한 80여 개 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것이 광범위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보안주라고 딱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한 30여 종목 됩니다. 그중에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되죠. 지금 담으시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피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엔비디아의 그 GPU와 구글의 TPU라는 게 지금 싸움이 아주 크게 났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시간 AI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과점으로만 끌고 가는 줄 알았죠. 그랬다가 구글이 대단한 작품을 제미니아라고 해서 대단한 작품을 내놨습니다. 그게 시장을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을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이 막 폭락을 할 때 그 시장을 살려낸 종목이 바로 구글의 알파벳의 이 TPU라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 GPU라는 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용량이나 또 여기서 발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전력 소비량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이 TPU는 그거보다 전력 소비량도 적으면서 발열도 적고 기존에 갖고 있던 GPU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AI 그 반도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이 AI 시장이 발전하고 있고 이런 발전하는 하드웨어들 속에서 결국은 이 보안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포트폴리오를 담으셔야 하는 것이고요. 보안도 투자를 왜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시점에서 한다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지난번 9월 달에 주가 한번 급등한 거 보셨죠? 그거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예고편이기 때문에 본편이 이제 곧 상영이 되겠죠. 그 본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고편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본편이 오기 전에 내가 이 종목들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신다면
주식 투자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금을 쪽으로 돌리시는 게, 예금 쪽으로 돌리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안주들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 보안 사고들이 여러 건이 우리나라에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났습니다. SK텔레콤이나 KT같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통신 서비스 업체들 이 보안주에 많이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사들의 대규모 보안 사고가 터져서 SK텔레콤은 전 가입자들의 유심칩을 교체해주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러한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 기업들이 관리 책임 미비로 좀 유출됐을 때 이제는 징벌적 손해보상까지도 검토를 하겠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네이버가 뭐 말 그대로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그다음에 두나무가 합병을 주식 수합을 통해서 한 회사가 된다고 그런 기쁜 소식을 알리자마자 여기서 해킹 사고가 났죠. 540억이나 순식간에 눈 뜨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마도 북한의 무슨 해킹 그룹들이 했을 거다라고 막연히 추정할 만큼 누가 훔쳐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보안에 투자하는 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소비자, 금융 소비자를 위해 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책임이죠. 자, 이 유망 종목들 3종목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센즈랩입니다. 이 종목은 AI 기반의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안티바이러스 같은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가장 빠른 그 기술을 갖고 있고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두 번째는 한싹입니다. 한싹은 망간 자료 전송, 즉 망간이라는 게 공공기관망이 있고 우리 민간망이 있을 때 양쪽에서 자료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사이에 이 안티바이러스가 끼어들지 못하게 해주는 그 방화벽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랩입니다. 이 업체는 국내 방화벽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편입해 놓으시면 앞으로 시장에서 수익을 낼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죠.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안주 관련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두나무 통해서 이 해킹 사고가 좀 들려왔는데요. 그만큼 보안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는 보안주 이렇게 대응을 우리 김태현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좌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나올 텐데요.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이어서 공략주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달에 한번 반짝했습니다. 이게 예고편이라는 것이고요. 이 센즈랩이라는 회사인데요. 센즈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AI 기술, 이 AI 기술을 갖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최신, 새롭게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악성 코드가 나왔을 때 그 악성 코드를 구별해내고 그 악성 코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솔루션을 곧바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센즈랩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이 회사의 기술은 미국 특허까지 받을 만큼 그 시장 내에서 이 보안 시장에서 알아주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센즈랩은 매수가를 7,500원, 목표가를 15,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한싹이라는 업체인데요. 한싹은 지난번에 여러분 이제 벌써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국정자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공공 서비스, 공공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 망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하루아침에 그 업체가 물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 때인가 그 배터리 교체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불이 난 건데 이게 결국은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시간 내에서 빨리 밤새도록 막 그 교체 작업을 하고 해서 이걸 살려내겠다고 막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월요일 날 오픈했을 때 많은 서비스가, 공공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뭐 외곽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구에 있는 걸 대전에 있는 걸 대구로 옮긴다 막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그 유명한 그 삼성 SDS, 그다음에 KT 클라우드, NHN 그 클라우드 같은 이런 민간 클라우드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공공 데이터를 이런 쪽으로 옮겨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해줬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공망과 민간망 사이에 데이터가 오가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한싹이 갖고 있는 보안 솔루션이 거기서 보안
보안 소프트웨어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삼성 SDS나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같은 경우 모두 한 싹의 고객사들입니다. 이 말은 한 싹이 수익이 날 기회가 점점 많아진다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한 싹을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되고 이 종목도 9월 달에 반짝했다가 쭉 내려와서 지금 사볼 만한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싼 가격이고 뭐 상대적으로 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볼 만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4분기 때 이런 보안 관련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기억하시면서 매수가는 5,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매수량을 늘리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가는 4,500원, 목표가는 12,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갑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이거 딱 보시면 여러분 뭐 좀 평온하다랄까요? 좀 지루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이 모니터랩이라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방화벽 시장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업체가 그 LG U+ 안랩,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부터 해서 이 보안 관제 기능까지 모두 턴키로 받아서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 시장을 갖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업체를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되고 이 업체가 이 국가망, 국가 단위에서의 보안 그러니까 클라우드망에서의 보안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실증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가 주가가 싸다고 해서 싼 회사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잘 보셔야 되고요. 일단 매수가는 4,000원, 목표가는 10,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3,800원을 좁게 제시해 드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손절가라고 제가 말을 했다 해도 이 주가가 시장에서 흐를 때 3,800원 밑으로 내려갔어도 이게 3,800원 돼서 그냥 무르르 무너져내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면 오히려 손절가를 좀 낮춰가면서 분할해서 매수하시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면서 매수량을 늘리는 전략을 여기에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중소형주에서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공략주 세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센즈랩과 한싹, 모니터렉 짚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센즈랩의 경우에는 매수가 7,500원, 목표가 15,000원, 한싹은 매수가 5,000원에 목표가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모니터랩 4,000원에 매수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0,000원으로 전망 챙겨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